자, 안녕하세요. 달생유 필름입니다. 오늘 사회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에요.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경제 발전을 보고 있고 그의 첫 번째 파트인 1. 우리나라의 경제체제 특징. 우리나라의 경제체제 특징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가계는 무엇인가, 기업은 무엇인가, 기업은 이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업에서 무조건 가격을 싸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봤습니다. 가계는 이제 가정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리적인 선택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교과서는 85, 86, 87, 88까지 85에서 88까지 85에서 88까지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3차시입니다. 3차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주인의 가족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고장났어요? 어떤 물건을 먼저 살지 우선순위를 정해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뭘 먼저 사고 싶어요?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를 먼저 사고 싶겠죠? 아니면 휴대폰을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사고 싶다던가 그렇겠죠. 네, 아버지도 약간 테크를 좋아하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물건을 사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기준을 세운다. 기준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이면 좋겠다. 이 친구가 똑똑하네. 에너지 절약형. 선택 기준에 따라 여러 물건을 비교해서 평가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른다.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쁜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굳이 나쁘다고 하는 이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가계는 소득 범위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월급이 100만 원인데 막 500만 원짜리 그 휴대폰을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 그렇지?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얻도록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걸 뭐라 해요? 교과서에서는 안 쓰지만 가성비라 하지, 가성비. 가성비가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잖아, 그치? 합리적인 선택이란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를 말하는 거예요. 가성비 제품을 사야 한다. 상표, 품질, 디자인 등을 고려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수한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한 번 휴대폰을 사면은 한 4년, 5년을 쓰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아직도 아이폰 8을 쓰고 있습니다. 8을 계속 영원히. 우리 부인이 13이 나오면 바꾸자고 하는데 13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한번 구매하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81cm짜리, 81cm가 몇 인치? 아무튼 같은 가격이라면 다양한 기능, 조금 더 같은 조건이면 싼 텔레비전, 그리고 무상관리 서비스를 오래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큰 인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살지, 선생님도 지금 모니터를 사려고 이제 편집용 모니터를 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모니터를 산다. 여러분 이제 다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화질을 생각하고 있어요. 화질을 4K나 최소 2K 이상인 것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2K 이상인 걸 구입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이거는 사람의 성격이니까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거보다는 메이저 회사 거를 사고 싶어요. 메이저 회사 거는 S전자나 L사 거를 가급적이면 구매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단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걸 사야 하느냐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주사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사율이 뭐냐면 이제 모니터나 TV가
1초에 몇 번을 깜빡거리느냐. 근데 당연히 주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자연스러워 보일 테니까. 선생님은 주사율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페이지 하나를 추가해서 선생님은 일단은 4K나 2K 이상인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S전자나 L전자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기가 있는데, 크기는 선생님은 24인치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24인치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사율은 별로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검색창에 들어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에 많이 알아보는 게 혹시 다나와닷컴이라고 하나? 다나와닷컴 PC 이거 들어가면은 아마 검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뭐를 구매하려면 이제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꼭 다나와뿐만 아니고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도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모니터를 알아볼 거니까 모니터를 보고, 여기 보면은 제조사별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알파스캔, 뷰소닉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144Hz 이상이라 써있잖아요. 이게 주사율이에요. 그리고 인치도, 이거 나 선생님은 24인치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4인치가 아니고 27, 28, 29네. 무조건 선생님보다 크네. 그러면 여기 큰 게 있구나. 여러 가지 비교할 게 있네요. 그쵸? 22에서 25인치 사이, 주사율이 나와 있고, 선생님 주사율은 별로 상관없다 했으니까 32인치 이상. 해상도가 선생님은 풀 HD 이상이니까 가급적이면 QHD나 울트라 WQHD, 4K UHD 이거 일단은 제일 먼저 선생님의 해상도를 중요하니까 해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QHD로 한번 볼게요. QHD로 보면 조건이 너무 많아.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건 LG전자의 32로 시작되는 모델인데요. 얘는 32인치고 와이드 16:9 평면이고 QHD고, 일단은 최대 주사율이 75Hz로서 별로 좋지 않아요. 75로 일단 그렇군요. 2020년 7월 제품입니다. 2020년 7월 제품이고 가격은 409,000원이네요. 409,000원. 자, 일단은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L전자라고 써야지. L전자의 모델명이 뭐였어 아까? 32QN 모델이네. 32QN 모델. QN 모델이고, 얘는 몇 인치였냐면은,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동시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시에 보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만 되는구나. 이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나가 없어져 버려. 됐군요. 그리고 얘는 32인치고 주사율이 75. 선생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왜 이게 나오지? 너는 사라지고 32인치고 주사율이 75Hz예요. 75Hz고, 또 다른 걸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삼성 오디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얘는 27인치고 그리고 주사율이 144고 가격은 379,000원이고 QHD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제품이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나와? S전자에 오디세이란 제품이 있어. 오디세이란 제품이 있는데, 얘는 32인치고 주사율이 144였지. 가격을 봐야 되는데, 가격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아깝게 40만 9천 원이고 37만 9천 원. 아, 얘는 40.9고 37만 9천 원인데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더 괜찮아 보이지 않아? 그치? S전자 게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그래도 차이점이 있겠지? 선생님이 모르는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도 오디세이인데 32인치 똑같고 27인치구나. 얘는 27인치네. 얘는 32인치가 아니고 얘는 27인치야.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 그래서 얘는 근데 오디세이인데 32인치짜리인데 주사율도 144고 화각도 똑같고 근데 얘는 45만 원이잖아. 그치? 비싸네. 그런 게 있어. S전자가 좀 더 비싼가 봐. 얘는 45만 원대고 역시 오디세이인데 32인치고 주사율도 144야. 그렇구나. 얘는 알파 스캔인데 그럼 이제 메이저 업체가 아니잖아. 메이저 업체가 아닌데 32인치에 QHD 주사율 75 근데 가격이 32만 9천 원. 그쵸? 좀 싸지. 그치? 한성 컴퓨터 32인치 QHD 주사율 75 나온 지 좀 됐어. 얘는 2018년 제품이고 가격은 27만 원. 근데 선생님이 메이저 회사만 되게 집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렴한 걸 보면은 좀 끌리잖아. 그지? 알파 스캔 거는 27인치인데 주사율이 144야. 주사율이 144고 얘는 49만 9천 원.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얘는 가성비가 좋은 애 아닌가? 컴 이지 킹덤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32인치에 QHD에 주사율도 165야. 물론 이거보다 다른 중요한 게 많을 수도 있지만 뭐 무결점이고 가격이 27만 5천 원이잖아. 그렇구나. 이거 확실히 뭔가 하나만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만 비교하긴 어렵다. 32인치. 여러분들이면 어떤 거 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 이거 아까 삼성전자 거를 사면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지금 본 것 중엔 제일 괜찮지 않나요? 주사율도 144고 제일 사양이 좋은데 가격이 45만 원이나 하잖아. 그치? 그래서 진짜 중소기업 거를 사고 싶다. 이게 확실히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네. 그치? 확실히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일단 여기 나온 걸로 한번 볼게요.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을 산다고 하면 어떤 것을 결정하는가. 81cm면은 몇 인치냐면 이게 2.54거든. 잠깐만 보면은 여기에 검색을 할 수 있어. 이게 단위라고 해서 인치 센치 변환을 하면 아까 그 길이 인치가 아니야 센티미터로 써야지. 센티미터로 해서 81이었잖아. 81이라고 하면은 인치로 보면 32인치짜리야. 81이 얘가 81이면 32인치짜리 아까 선생님이 고르고자 했던 약간 그런 거였죠. 선생님 그때 원래 기준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24인치만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32인치짜리 보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네. 그치? 32인치 거를 32인치인데 화질이 제일 좋아. 화질이라고 하면 주사율일 수도 있고 이게 뭐 그 픽셀일 수도 있지. 뭐 UHD냐 뭐 FHD냐 아니면 뭐 QHD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40만 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강점이 가격이다. 그 대신 화질이 별로일 수도 있지. 얘는 기능이 인공지능 TV이고 그리고 상표와 AS. 선생님이 상표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 약간 S 사면 좋은데 크기가 크다. 107이면 얼마? 107? 107이면 얼만큼이야? 107이면 42인치야. 42인치 진짜 크네. 42인치
42인치 뭐 TV는 크면 좋지. 근데 모니터는 난 그렇게 크면 불편할 것 같은데. 에너지 절감. 미안합니다. 이건 선생님한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게 화질하고 선생님 상표. 기능도 당연히 가격 중요하지. 가격 중요한데 약간 선생님은 이 세 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하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건 화질이다. 선생님 모니터를 하니까. 왜냐면 뭐라고 쓰냐? 영상 편집을 선생님의 경우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니까 다른 얘기를 써야 되겠지. 화질. 선생님은 화질인데 왜 화질이냐면 영상 편집을 할 때 높은 화질이 눈의 피로를 줄이고 편집하기가 편하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너무 화질이 낮은 걸 선생님 지금 집에 있는 게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FHD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화질, 크기, 자, 상표와 AS라고 쓰자. 상표와 AS. 아무래도 대형 업체가 사후 관리를 받기 편하다. 그죠? 그리고 가격. 실제로 구매할 때 너무 비싸면 나머지 조건이 좋아도 망설이게 된다. 가격 앞에 장사 없지 않아, 그지? 친구들의 선택 기준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친구들은 뭐 친구들마다, 그죠? 친구들마다 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조건이 다르겠지. 선호하는 조건이 다르고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은 기능은 그냥 선생님은 그냥 모니터 그 자체의 기능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게 크기는 너무 크면 오히려 불편한 것 같고, 학교에서 쓰는 게 이게 몇 인치짜리야? 이게 24인치 아니야? 학교에서 쓰는 거 정도면 되면 선생님은 영상 편집하는데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게의 합리적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감을 높이는 일이다. 저렴한 학용품, 또 인기 학용품이 있는데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을 사야지.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어. 물론 싼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사고 나서 만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가격은 주더라도 조금 약간은 비싼 가격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또 지구 환경이나 인권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 반성할게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무역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공정무역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빨대. 그쵸.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커피나 이제 대표적으로 커피를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공정무역, 영어로 이제 fair trade라고 해요. fair trade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커피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제3세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잘 못 사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커피를 제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아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런 곳에서 이제 커피를 제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생산 임금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 작아.
우리가 근데 여러분 혹시 어머니 아버지를 보시면 만약에 그 S사 있죠, 스타벅스 같은 데서 우리가 커피를 한 잔 사면은 뭐 아메리카노 같은 한 거의 약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만큼의 커피 원두를 생산하는데 가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뭐 100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 이 5천 원 중에 나머지 가격은 누가 갖느냐? 중간에 상인들이 다 갖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건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는 공정무역 커피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N사에 검색을 한번 해보면, 공정무역 커피라는 게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공정무역 커피는 다국적 기업이나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제3세계 커피 농가에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한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보면은 뭐 커피 농가 공정무역 뭐 나오죠. 상대적으로 좀 비쌀 수 있어요. 공정무역 그 커피가. 공정무역 초콜릿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공정무역 초콜릿 보면 여기 나오죠, 이제. 뭐 비건 초콜릿, 뭐 공정무역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산자에게 조금 더 훨씬 더 뭐 합리적인 임금을 제공한다라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스타벅스에서 최근에 음료를 먹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이 빨대가 나왔어요. 근데 종이 빨대 단점이 어마어마하죠. 단점 일단 비싸요. 비싸. 그리고 플라스틱은 편하잖아. 근데 얘는 녹아, 먹다 보면 막 빨대가 무너져 내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자체가 환경 오염 알잖아요.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되게 중요하죠.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뭐 바다가 오염이 되고 물고기가 먹는 먹이가 플라스틱을 먹어서 난리가 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친환경 빨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신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우리 집 부인 같은 경우에도 그 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를 약간 친환경 봉지로 좀 바꿔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비닐봉지라고 하면 조금 더 잘 썩는 그런 게 되겠죠. 같은 종류의 물건 중에 가격이 비싼 것을 구입한 경험.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 패드 있죠, 패드. 그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이 제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은 애플사를 쓰는데 다른 것보다 기능이 더 좋아요. 왜 비싸냐면은 기능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뭐 끊기는 것도 적고, 그리고 필기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필기가 되고, 그리고 또 비닐봉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오염을 막자 이런 의미에서.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선생님도 플라스틱 제품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런 공정무역이나 아니면 친환경 제품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은 뭐 보냐?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